패션 크리에이터 캔디브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만능 원피스를 가지고 제 옷을 만들어 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만능 원피스는요, 만능 패턴은요, 이것을 한 가지만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든 옷을 다 만들어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강의는 꼭 이렇게 만능 원피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 보라고 오늘은 만능 원피스를 갖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능 원피스 제가 만드는 걸 보시고 만능 원피스만 만들어 입어도요, 여기서 만능 원피스를 왜 제가 맨날 이렇게 만능 패턴을 갖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만능 패턴을 가지고 바지를 제외한 모든 걸 다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원피스만 만들어 입으실 수 있으면요, 정말 바지를 제외하고 여러 가지 옷을 다 만들어 입을 수 있는 응용의 기초편이거든요. 그래서 학원이라든지 어디에 가면은 치마를 만든다든지 브라우스를 만든다든지 이거부터 먼저 시작하거든요. 스커트부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만능 원피스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가 계속 이 만능 원피스가 중요하다 했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만능 원피스를 가지고 패턴을 갖고 이렇게 원피스를 만들어 입다 보면은 원단에 따라서 원단만 바꿔주게 되고 디자인은 그대로 있어도요, 옷이 다 180도 틀린 옷이 나오거든요. 여름에는 여름 원단, 겨울에는 겨울 원단, 또 가을에는 가을 원단, 이렇게만 바꿔도 옷이 180도 틀려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정장으로 입을 수 있는 원피스고요. 여러분들이 또 집에서 입고 싶으면은 기장을 길게 하셔도 되고요. 또 내가 커피 한 잔 먹을 때 아주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싶다 하시면 기장을 조금 더 길게 아주 레이스 원단으로 예쁘게 만들어 입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기본 원피스가 여러분들 화면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 기본 원피스가 많은 이유가, 저는 이렇게 원피스로 옷으로 낼 수 있는 디자인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걸이를 하게 되면요, 옷이 굉장히 틀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걸이도 하고 저 목걸이도 하고 또 여기다 브로치도 달고 또 귀걸이도 달다 보면 옷이 디자인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만능 원피스를요, 만들 때는요 아주 심플하게 기본으로 만듭니다. 그러놓고 나서 목걸이를 굉장히 코디네이션을 많이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목걸이가 한 4박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옷으로 멋을 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심플한 옷이라도 이렇게 목걸이를 겹쳐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옷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목걸이도 사실은 그닥 돈을 많이 준 거는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남대문 도매상가에서 제가 직접 구매를 하는데요, 좀 있으면 제 생일인데, 제 생일 때도요, 딸들한테 미리 현금으로 돈을 받습니다. 현금으로 돈을 받아서 남대문에 가서 예쁜 목걸이를 제가 한 5개, 6개 사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주 그 해에 코디네이션 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목걸이 굉장히 많이 잘 사는데, 여러분들도 남대문에 가셔서 목걸이를 사셔서 이렇게 디자인만 바꾸게 되면 굉장히 옷이 확 달라집니다. 오히려 옷에다가 이렇게 장식 액세서리를 붙이게 되면은 그거는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액세서리를 가지고 옷을 이렇게 변형을 주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옷을 변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드시게 되면은 굉장히 옷이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캔디브가 이렇게 코디네이션 만들어서 예쁘게 여러 가지 라인으로 만들어 입을 수 있는 라인을 제가 이렇게 디자인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따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콘솔 지퍼 다는 법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서 완벽한 기술을 만드는 법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놨고요. 그리고 기본 원피스 안감, 재단해서 안감을 완벽하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굉장히 옷을 다림질을 완성 다림질을 완벽한 고급 옷으로 만드는 완성 다림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완성 다림질을 굉장히 예쁘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상세 설명에서 완성 다림질을 잘만 해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쁜 옷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완성 다림질 하는 거 제가 굉장히 찬찬하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원피스 만드는 것도 저 같은 기술자도 솔직히 말해서 하루가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30분에 만들겠어요? 절대 만들 수가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하루가 만드는 원피스 만들어서 재단해서 잘라서 만드는 방법이 하루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디테일하게 굉장히 이렇게 접목시켜서 옷을 다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콘솔 지퍼 완벽하게 다는 상세 설명, 그리고 완벽하게 다림질하는 완성 다림질하는 방법, 그리고 안감 만드는 방법, 그리고 안감을 지퍼에 다는 방법, 그래서 굉장히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따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따라 보시고요. 그동안에는 굉장히 흥미 위주로 제가 옷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정말 실용적으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옷을 만들 수 있게 상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만드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세요. 패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만능 패턴을 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 있는 원피스를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맨날 만능 패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만능 패턴으로 오늘 원피스를 만들 건데요. 가장 패션의 기본이 되는 게 원피스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브라우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피스, 브라우스 같은 경우는 위에 옷이기 때문에 옷이 한 개잖아요. 그리고 밑에를 또 다른 뭐 스커트를 받쳐 입든지 바지를 받쳐 입든지 받쳐 입어야 되잖아요. 두 가지가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맨날 원피스 하는 이유는 원피스를 딱 저 지금 입었잖아요. 한 벌 딱 입으면 이게 정장화되는 거예요. 어떤 코디네이션도 필요가 없이 옷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피스를 만들 수 있을 경우에는요, 여기 터지기만 하면은 코트가 되고요, 자켓이 되고요,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 시도할 때는 원피스를 만들어 입어 보시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유익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피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만능 패턴을 가지고 원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능 원피스를 패턴을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만능 패턴 저번에 저하고 다 떠봤죠? 그거를 가지고 그대로 응용하시면 됩니다. 만능 패턴 다 똑같아요. 패턴 뜬 거 기본 패턴에서 자 원피스 길이로 내려갑니다. 길이로 내려갈 때 중요한 거 뒤에서 지퍼 사이가 55cm거든요. 그래서 55cm에서 꼭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H라인 원피스거든요. H라인.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일자 원피스예요. 근데 요거는 제 오늘 원피스를 만들 건데요. 밑에 저는 타이트 원피스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타이트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일자로 H라인 원피스, 여기서 2cm가 들어가게 되면 요거는 타이트 스커트, 타이트 원피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A라인 원피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엔 타이트 원피스를 만들 건데요. 타이트 원피스는 그야말로 스커트 폭이 좁은 스커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2cm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 변한 건 하나도 없고요. 여기서 2cm만 줄여준 게 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판 넘어갈게요. 앞판도 모든 패턴이 맞는 패턴이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리거든요. 하나도 안 틀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커트 옆에 타이트 스커트, 타이트 원피스이기 때문에 스커트에서 2cm가 들어와서 재단을 한다는 거, 그거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만능 패턴 그대로 우리가 만든 거 굉장히 이용하기가 좋죠. 굉장히 우리가 만능 패턴 했잖아요. 만능 패턴으로
타이트 원피스를 만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재단을 설명하고요. 오늘은 굉장히 만드는 것을 세세하게 설명할 건데요. 아주 처음부터 일일이 세세하게 아주 완벽하게 오늘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원단 재단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원단을 재단하실 때요, 먼저 이 원단에 대해서 식서하고 푸서가 있습니다. 식서하고 푸서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원단을 이렇게 잘라주는 거 있잖아요. 몇 마디 주세요 그랬을 때 뚝 잘라주는 그 부분이 자, 풀린다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용하시고 푸서시고요. 그리고 몇 마 주세요. 그리고 원단의 길이 되는 부분이 식서입니다. 그래서 원단을 재단하실 때 푸서하고 식서하고 굉장히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원단이 풀리는 방향은 푸서, 그리고 원단이 풀리지 않는 방향은 식서. 이렇게 여러분이 응용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원단에는요, 겉감, 안감이 있어요. 그 겉감이 뭐냐면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겉으로 나타나는 데를 겉, 그리고 속으로 들어가는데 속. 그래서 원단을 설명하실 때 겉과 속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원단을 옷을 만들 때 겉감하고 안감하고 뒤죽박죽 하게 되면 옷이 안감이 겉으로 나오고 겉감이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옷이 뒤죽박죽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겉감하고 뒷감하고 겉감하고 안감하고 바뀌지 않는 법서부터 오늘은 재단하는 법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원단을 접을 때는요, 이렇게 반을 접어요. 반을 접을 때 꼭 설명드릴 게 이 안쪽으로 속으로 들어갈 부분을 겉으로 접고요. 보호하는 의미에서 겉감은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게 접습니다. 꼭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겉감은 속으로 들어가게. 항상 이거는 아주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집중 이게 관리해서 자세하게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감이 항상 겉으로 나오게 재단을 합니다. 자, 재단을 할 때 이렇게 원단을 반으로 접어줘야 되는데요. 식서 방향으로 이렇게 반으로 꼭 접어줍니다. 그러면 원단 길이든 원피스 길이든 길이가 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푸서 방향으로 접으시는 게 아니고요. 꼭 식서 방향으로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실 때 꼭 정말 중요한 팁이 있어요. 원단을 재단하시기 전에 굉장히 고급 바느질은요, 꼭 이렇게 원단을 다림질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대량 생산 같은 경우는 옷에다 만들어진 옷에다가 내 몸을 맞는 치수를 고르는 거지만 우리가 만드는 거는 내 몸에 맞는 게 옷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단은요, 줄어들고 늘어나고 원단에 따라서 특성이 다 틀려요. 오늘은 이 옷, 내일은 저 옷 할 때마다 원단에 대한 특성은 몽땅 다 틀리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다림질로 원단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를 이 다림질로 완벽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고급 옷을 만드시고 내가 맞춤 옷을 나한테 맞는 옷을 맞춤 옷을 만드실 때는 꼭 이렇게 전 원단을 꼭 다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 드렸어요. 전체적인 온라인만 만드는 거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을 못 드렸지만 꼭 가장 중요한 팁은 옷을 만들기 전에, 재단을 하기 전에 꼭 이렇게 전체적으로 몽땅 다 원단을 데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옷이 줄어드는 원단이 있죠, 늘어나는 원단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 다리미로 이미 다 이렇게 다 줄여들고 늘어들고 이 다리미 열이 닿으면요, 미리 다 수축이 되거든요. 그리고 늘어날 부분은 또 다 늘어나고요. 대체적으로 원단이 늘어나는 원단보다는 대체적으로 줄어드는 원단이 많거든요. 그래서 원단이 만드는 방식이 다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을 중요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미 질로 완벽하게 이렇게 원단을 다림질 해주고서 이게 옷을 만들게 되면요, 옷이 아주 반듯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캔디교가 옷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미싱인 것 같지만 미싱을 아주 고수하고 중간 정도 하시는 분의 차이는 그닥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림질을 어떻게 넣어주느냐, 다림질을 정말 제대로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옷이 완벽하게 틀린 옷이 나오거든요. 정말 옷은요, 다리미질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옷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요. 미싱으로. 그렇지만 정말 고급 옷을 제대로 예쁘게 쫙 떨어지는, 정말 물결 흐르듯이 떨어지는 고급 옷을 만드느냐는 다림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옷을 만들기 전에, 재단하기 전에 꼭 원단을 몽땅 다 다림질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단이 이쪽이 다 다림질이 한쪽이 됐으면 또 뒤집어서 다려줘야 돼요. 양쪽을 다 다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한쪽만 다림질을 해주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원단 전체를 완벽하게 다림질을 해줘야지 옷이 반듯하고 아주 아름다운 옷이 탄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캔디구가 옷을 맨날 명품 옷을 만든다, 예쁜 옷을 만든다, 정말 고급 옷을 만든다. 그 비결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원단을 재단하기 전에 완벽하게 이렇게 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요, 정말 이제 얼마나 품이 많이 가요. 굉장히 품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기성복이나 대량 생산을 하거나 웬만한 옷을 만들 때는요, 이렇게 손수공이 들어가는 다림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굉장히 고급 옷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이거 다림질 해주는 거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을 내서. 그래서 다른 데서는 왜 이 방식을 못하냐 하면요, 너무너무 손수공이 많이 가서, 손수공이 많이 가면 그만큼 옷의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단을 예쁘게 다림질을 해주는 거는요, 그만큼 내가 고급 옷을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한 땀 한 땀 다림질을 정말 바느질도 한 땀 한 땀 다림질을 정말 제대로 해줘서 옷이 완벽하게 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대량 생산이라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원단을 정말 우리가 다림질을 해서 미리 다 수축을 시켜놓으면은 정말 앞선을 다릴 때, 특히 다리미가 민감한 부분은요, 미리 다 다리미에서 원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말 더 이상 줄어들 부분이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저희는 이 다리미로 원단을 다시 한번 가공해 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원단을 정말 내 손을 들여서 수공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가공을 해주게 되면 옷이 굉장히 매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꼭 하실 때 비밀은 한 땀 한 땀 다림질을, 저는 오늘 조금 미리 한번 다려놨기 때문에 천천히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심도 깊게 천천히 요 다림질을 하는 데만 한 30분 정도 소요되게 다림질을 해주시면 옷이 완벽하게 반듯해집니다. 아주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꼭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을 접어서 하다 보면 이렇게 중간 부분 있잖아요. 중간 부분을 못 해주잖아요. 이 중간 부분도 다시 한번 원단을 더 접어서, 이 중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양쪽을 다린 다음에 중간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해서, 중간 부분 우리가 다림질이 반반 갔기 때문에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부분도 완벽하게 이렇게 다림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양쪽 끝에, 그리고 양쪽 끝에 완벽하게 다렸어요. 이쪽 저쪽 완전히 그 빈대떡 붙이듯이 뒤집어 주거든요. 뒤집어 주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이 안 다렸기 때문에 중간 부분을 다시 한번 다려주게 되면 완벽하게 다림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완벽하게 다림질을 했잖아요. 완벽하게 다림질을 한 다음에 완벽하게 이렇게 반을 접어서, 식사 방향입니다. 식사 방향으로 이렇게 반을 접어서 원단을 이렇게 쫙 이렇게 접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되면 재단할 수 있는
재단판의 원단이 잘 준비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안감을 다리겠습니다. 겉감도 다렸지만 안감도 다려져야지 좋습니다. 자, 안감을 다릴 때는 뭐 아무 쪽 방향이나 다리셔도 상관없어요. 겉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지금 제가 다리고 있는 안감은 요거는 뭐 안감 겉감이 없습니다. 안쪽 겉쪽이 없는데 또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안쪽 겉쪽이 있는 안감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안감은 아무 쪽이나 그냥 다 내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게 되다 보면은 안감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안감도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데 이 안감 그리고 다리는 요령은 이게 스팀을 이게 스팀 나오는 다림이거든요. 이렇게 스팀을 주면서 다리시게 되면 훨씬 더 잘 펴지고요. 수축률도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스팀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고 다렸거든요. 겉감에서도 계속 다릴 때 꼭 스팀을 주시고서 다리셔야지 좋습니다. 다리를 다릴 때 열로만 다리는 게 아니라 스팀을 주고서 다린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꼭 스팀을 주시고 다시기 바랍니다. 안감도 꼼꼼하게 안감이 이렇게 구김살이 구김구김 나져 있잖아요. 이렇게 구김구김. 그런데 우리가 깔끔하게 이렇게 다려주게 되다 보면 안감도 줄어들고요. 완벽하고 깨끗한 재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명품 옷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이지 수공이 완벽하게 들어간 제대로 된 옷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캔디구의 명품 옷 만드는 비결 팁의 1번입니다. 1번이 다림질입니다. 원단을 재단하기 전에 다림질을 하고요. 그리고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안과 밖을 완벽한 다림질을 하는 방법이 이게 명품 옷을 만드는 비결의 1번 조건입니다. 근데 대량 생산에서는 너무 수공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게 되다 보면 이런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다 보면은 너무 옷이 뭐 수공비가 많이 들어가면 옷이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가가 너무 높으면 판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림질을 꼼꼼하게 고급스러운 옷을 못 만든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안감을 이제 완벽하게 잘 다렸습니다. 본격적인 원단 재단을 하겠습니다. 원단 재단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원단에는 여기 겉에 나오는 원단, 속으로 들어가는 원단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단을 접으실 때 안감이 겉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나올 원단이 속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접어서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표시가 있기 때문에 이 원단은 속이거든요. 안감이거든요. 안쪽이거든요. 그래서 안쪽을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표시를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안감, 겉감이 안 바뀝니다. 이 원단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원단은 안감, 겉감이 완전히 조직이 틀린데요. 보통 원단들은 다들 안감, 겉감을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초보자일 경우에는 안감, 겉감을 더욱이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을 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거주게 되면은 원단이 거진 데는 무조건 안쪽이라 그랬죠. 겉쪽에는 안 거주죠. 안쪽에만 거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피스 재단을 할 때는 자, 처음에 이제 제가 원피스 재단을 할게요. 원피스 재단을 할 때 이쪽 끝에 부분, 식서 부분 있잖아요. 식서 부분을, 끝 부분을 잘 마무리를 해서 이쪽으로 놓습니다. 평평하게 재단을 할 때, 자, 평평하게 놓습니다. 평평하게. 평평하게 놓을 때는요. 이렇게 끝을 손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밀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도 원단이 이렇게 어긋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여기 중심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맞춰지게 쓸리면은 원단이 잘못 잘려지는 부분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여기 중심이 맞아야 되고요. 평평하게 또 내려와서 끝에 중심이 맞아야 돼요.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손으로 펴주셔야 돼요. 살살살살 해서 손끝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단이 딱 재단의 판에 펼쳐졌을 때 꼬이는 부분이 없이 중심 방향도 평평하고 끝에 방향도 맞으면서 평평하고 이렇게 돼야지 원단을 재단에 놓기가 준비가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맞췄으면 이 원단이 다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끝에를 맞추면서 평평하게,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단할 때는 저희가 옷을 만들 때마다 매번 재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번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뒷판을 놓습니다. 뒷판을 놓을 때 뒷판은 여기 시접부분이 이제 뒷판은 뒤에 지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옆에가 잘리거든요. 그래서 뒷판을 놓을 때 항상 놓을 때 보실 때 보면은 여기가 넓잖아요. 스커트가 넓고 이 몸판 부분이 작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걸 만약에 이렇게 놓게 되면은 여기 원단이 못 쓰는 원단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단을 놓을 때는 꼭 여기 끝에 치마가 밑으로 내려가게, 이쪽으로 오면 이쪽 부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쪽 부분은 이만큼인데 이쪽 부분은 좁잖아요. 그럼 원단을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놓으실 때는 두꺼운 치마 부분이, 원단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래쪽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가 재단을 굉장히 편하게 쉽게 하는데요. 여러분들 재단할 때 이렇게 쉽게 하지 않거든요. 뭐 그리고 뭐 아주 복잡하게 하는데 저는 아주 심플하게 재단을 합니다. 딱 맞게 원단 이 패턴을 놓으신 다음에 평평하게 시침핀을 꽂아줍니다. 시침핀을 자 밑에서부터 꼽아요. 그리고 이렇게 평평하게 펴줘서 그 다음을 꽂습니다. 엉덩이 부분 평평하게 꼽아주셔야 돼요. 이게 우그러지게 되면 패턴이 똑바르지가 않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엉덩이 부분 됐어요. 그러면 쭉 또 이렇게 손으로 훑었어요. 제가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훑고 있잖아요. 이게 평평하게 논다는 표시거든요. 이렇게 평평하게 손에 의해서 잡아졌잖아요. 그럼 이제 허리선 꼽습니다. 양쪽 허리선을 꼽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를 꼽을까요? 그 다음에 어깨를 꼽습니다. 어깨. 다 꼽아졌죠? 이렇게 다 꼽아졌어요. 다 꼽아주게 되면은 이거를 가지고 일단 맨 먼저 뒷판은 어디를 가든지 뒷판이 재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재단이 되기 때문에 재단 부분은 무조건 뒷판을 먼저 잘라줍니다. 여러분들 미리 재단본을 다 놓고 하는 거는 우리 같은 맞춤 재단하는 거는 안 맞아요. 먼저 뒷판을 제일 먼저 잘라줍니다. 잘라줄 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선대로 잘라시기만 하면 돼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선을 한번 또 긋잖아요. 그것도 똑바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패턴에서 원단으로 넘어가는 순간 약간씩은 다들 일그러지게 돼 있거든요. 선을 아무리 잘 그린다고 해도 이게 일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약간의 차이는 항상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선을 그려서 다시 자르나 이렇게 패턴을 놓고 자르나 똑같습니다. 그 대신 비결은 제가 얘기한 대로 정말 패턴을 평평하게 펴주셔야 됩니다. 패턴이 평평하게 펴져 있지 않으면은 그 재단은 잘못 원단이 잘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중심 재단합니다. 천천히 똑바로만 재단해 주시면 됩니다. 원단 선대로 패턴대로 그대로 잘라줍니다. 아주 쉽게 금방금방 나갈 거예요. 자, 목선도 재단하고요. 자, 옆선도 재단합니다.
적외선 재단합니다. 여기서는 곡선이기 때문에 곡선을 조금 천천히, 특히 곡선 부분은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가위를 할 때 쭉쭉 자르지 말고 조금씩만 자르면 돼요. 한 2cm, 2cm,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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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씩만 자르시면 돼요. 다른 거는 2cm씩 자르는데 여기는 1cm, 1cm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다. 그럼 벌써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꼭 표시해 드려야 되는 점이, 자 이제 다트선이죠. 다트선이게 눌러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 구멍 뚫어놨죠? 맞는 패턴에 반드시 구멍을 뚫어줘야, 자 여러분들 맞는 패턴에서 저희가 꼭 이게 다트가 되는 부분을 이렇게 세모를 이렇게 잘라놨잖아요. 왜 그걸 잘라놨겠어요? 다트선을 표시하기가 굉장히 좋게 표시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점만 찍어주면 돼요. 그럼 벌써 다트가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도 양쪽 교차되는 십자선을 알잖아요. 이렇게 쪼개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다트선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도 양쪽 십자선이 겹쳐지는 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맞는 패턴을 여기 가위로 오려서 마른 목골로 오려서 여기에 우리가 점을 다트 부분을 정확한 위치 표시를 해줄 때 제대로 잘해줄 수 있게 꼭 이렇게 마른 몰로 잘라주시는 게 여러분들 맞는 패턴의 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피스 패턴에 있어서 지퍼 길이 있잖아요. 지퍼 길이가 55cm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꼭 가위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자를 때는요, 요 표시로 직선을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옆에서 세모로 잘라줍니다. 그렇게 되면 요 부분이 원단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단에서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뽑아줍니다. 핀을 다 뽑아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유념할 게 있어요. 뭐를 유념해야 되냐면, 처음에 핀을 뽑을 때 여기 지퍼 부분 있잖아요. 지퍼 부분은 여기는 우리가 다시 여기 똑같이 박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퍼 부분은 핀을 박을 수 있기 편하게 여기만 먼저 꽂아 주십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가 지퍼 부분을 박을 때 우리가 미싱에서 이만큼 지퍼 부분을 먼저 딱 똑같이 박아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 패턴을 재단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여기 부분을 이렇게 핀으로 찝어 주시게 되면 이따 굉장히 일하기가 편리합니다. 자, 됐죠? 그리고 여기서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표시 뒤에도 다트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트 표시를 여기 한 부분을 여기다 핀으로 찔러줍니다. 이렇게 된 부분 있잖아요. 다트 부분 된 부분 이렇게, 자 다트 부분 된 부분을 핀으로 이렇게 찔러줘요. 시침핀으로. 그래서 뒤로 넘겨다 보면 여기 부분을 그대로 표시하게 되면 다트가 굉장히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제가 지금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이거는 항상 반복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핀을 이렇게 딱 이렇게 뽑아주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앞뒤 표시가 다 돼 있죠. 여기도 다트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도 다트 표시가 다 돼 있고, 너무 좋죠? 다트 표시 다 됐습니다. 자, 다트 표시는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뒷판은 다 완성이 됐는데, 완성이 되면은 꼭 여러분들 그냥 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이게 다 완성이 잘랐으면 꼭 이렇게 예쁘게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뒷판이 표시가 되게. 이렇게 딱 봐도 뒷판이잖아요. 목선이 드들파진 게 뒷판이니까 예쁘게 접어서 한쪽 곁통에다 이렇게 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판 재단 할게요.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뒷판은 지퍼가 달렸기 때문에 재단이 시접이 높고 잘라지지만, 앞에는 이게 골표라고 해서 앞이 제 원피스도 보게 되면 원피스가 원리를 잠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원피스 재단을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 원피스를 한번 볼게요. 제 원피스 보시게 되면 여기 뒤에 지퍼가 있잖아요. 이 지퍼가 달렸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지퍼에 대한 시접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접은 우리가 1.5cm 만든 패턴에서 이미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을 볼게요. 앞에는 시접이 없어요. 이게 중심이 이거를
그래서 패턴에서는 시접이 없을 때 이게 반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그란 표시 두 가지는 이게 골표라고 해요. 여러분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이 골표는 여기가 시접이 없고 양쪽에서 대칭이 되게 나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재단할 때 이 부분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판을 떠볼게요. 앞판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여기가 중간에 잘려서 원단을 못 쓰게 되거든요. 못 쓰게 되기 때문에 항상 얘기지만 여기가 지금 소매 표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가 원단 폭이 쓸 수 있는 폭이 넓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자,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선이 한 요 정도 되면 된다 생각하시면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원단이 전력이 되거든요. 원단이 이렇게 잘라야지 원단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넓은 원단이 나오거든요. 이거 이렇게 넓은 원단이 나올 수 있게 쓸 수 있게끔 전략하면서 하는 재단의 포인트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잘 이렇게 펴주시고요. 자, 접었어요. 접어서 자, 여기다가 이제 넣어줍니다. 자, 스커트는요, 소매 있는 쪽으로, 아까 소매 떴던 쪽으로 뒤집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야지 원단 활용하기가 좋고요. 이 법칙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부터 재단을 한번 하겠습니다. 재단을 하는데 여기서 쭉 올려주시면 여기도 이상이 없잖아요. 이상이 없으면 자, 위에서부터 시침핀을 꽂아줍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시침핀을 꽂아주고요. 그리고 또 쭉 이렇게,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쭉 내립니다. 쭉 내려요. 쭉 내려서 허리선을 쭉 이게 손으로 훑은 다음에 완벽하게 평평하게 됐을 때 시침핀을 꽂아줍니다. 완벽하게 평평하게 됐을 때 꼭 시침핀을 꽂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 여기서 또 엉덩이 부분, 힙 부분 있죠? 힙 부분에서 한 번 더 시침핀을 꽂아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쭉 내려서 스커트 끝자락 부분에 시침핀을 완벽하게 꽂아줍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또 이렇게 조금 더 살펴보시고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가 살짝 울어요. 이렇게 조금 울은 부분은 좀 더 평평하게 다시 한번 2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확인하시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단을 해줄게요. 자, 맨 먼저 소매부터 갑니다. 아몰 부분은요, 굉장히 곡선이 많기 때문에 1cm만 잘라주시면 돼요. 1cm 편안하게 1cm 그래야지 그 곡선을 맞출 수가 있어요. 돌아가야 되니까 계속 이 팔각도를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1cm만 자르고 팔각도 돌려주고 1cm만 자르고 가위각도 돌려주고 1cm만 자르고 가위각도 돌려주고. 여기서 하실 때는요, 여기에 다트가 접으면 여기가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먼저 재단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자, 2cm만 딱 자르고 나서 여기 원단은 넓게 재단해 줍니다. 여기 원단은요, 넓게, 다트까지 넓게. 이거 다시 한번 접어서 재단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항상 자를 때는 이렇게 쭉쭉 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를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이쁘게 잘라줍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했냐면요, 제가 여기 저기 시접이 없어서 밑단 부분을 조금 덜 했거든요. 그래서 밑단 부분을 나와서 다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깨선 일자죠. 자, 어깨선 재단해 줍니다. 자, 그리고 목선도 마찬가지로 곡선이기 때문에, 자, 1cm 자르고 각도를 돌려주고 1cm 자르고 가위 각도를 돌려주고 1cm 자르고 가위 각도 돌려주고 1cm 자르고 가위 각도 돌려주면서
재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 앞판이랑 똑같이 요거 다트 표시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아까 마른 목골 잘라놓은데 점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건 요술펜이에요. 요술펜이라 원단에서 지워지는 펜이거든요. 자, 꼭 이거는 다른 펜으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꼭 요술펜으로 지워지는 펜으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점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점을 찍어주고요. 이렇게 앞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다 이제 끝난 거예요. 다 끝나서 자, 이제 시침핀을 빼주고요. 자, 이게 차례가 있습니다. 시침핀 다 제거해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또 가위밥으로 표시해줄 부분이 어디냐면 이쪽 부분입니다. 여기 이쪽 부분 가위 다트 부분. 자,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준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다트는 항상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다트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트를 위로 표시를 해서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여기 부분을 잘라줘야지 이게 굉장히 정확하게 잘라지지, 이걸 그냥 자르게 되면 이그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을 부드럽게 맞춰서 재단을 해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완벽한 다트의 옆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옆선이 약간 틀어졌죠. 이렇게 접어서 잘랐을 때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제 패턴에서도 한번 이렇게 맞춰주기도 하지만 재단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맞춰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표시하는 방법, 다시 한번 가위밥 주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정 다트가 되는 부분을 일자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부분은 이렇게 삼각을 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삼각을 쳐주게 되면 이 라인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꼭 정 부분을, 재단 부분을 일자로 한번 잘라주시고요. 그 옆에 부분을 새끼치게 살짝 삼각형을 잘라주시게 되면 가위밥 표시는 완벽하게, 옆 다트 표시는 완벽하게 된 겁니다. 자, 옆 다트 완벽하게 표시가 됐으면 이제 이쪽에 중심 다트. 자, 중심 다트도 아까랑 똑같이 시침핀을 꽂아줍니다. 그 자리 그대로 반접어서 그대로. 자, 시침핀을 꽂아줍니다. 시침핀을 꽂아주고요. 꽂아준 부분에다가 정확하게 요술펜이에요. 이거는 지워지는, 물만 닿으면 지워지는 요술펜 주세요. 그러면 다 팔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 다트는 밑에 다트. 요 다트는 옆 다트. 여기 표시 한 번씩 더 해주세요. 이게 왜냐면 표시가 두 개가 가면 또 초보자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쪽으로 향하는 다트 중심으로, 얘는 이쪽으로 향하는 다트, 이렇게 됩니다. 표시예요. 이렇게.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핀 다 빼주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요거 밑으로 가는 파트.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완벽하게 재단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한 가지 명심하실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오늘 이거를 이 재단을 제가 이거는 기본 만능 패턴은 H라인 원피스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타이트 원피스를 해요. 저는 H라인 원피스 안 입거든요. 그래서 타이트 원피스를 할 때 여기서 2cm 들어오는 거 만능 패턴에서 자르지 마시고요. 다 완벽하게 된 다음에 자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타이트 패턴을 하실 때는 꼭 이거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접어진 것만큼 또 나오셔야 돼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소매 패턴도 똑같아요. 이 부분. 여기가 일자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왜 그러냐면 이게 접혀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접혀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똑같지가 않거든요. 접혀서 올라가게 되면, 접어서 보게 되면 요 선이 접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접혀진 부분을 나올 수 있게끔 이거를 꼭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소매 재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매가 접혀졌을 때 여기는 폭이 좁고 여기는 폭이 넓고, 이거는 폭이 좁은 데도지만 이게 넓은 데도 이게 갈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소매 재단이나 타이트 원피스 같은 경우는 끝을 벌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꼭 해주셔야지
됩니다. 자, 타이트 원피스 있을 때는 다 만들어 놓고 여기만 스티치를 표시를 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H라인 원피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스커트 폭을 저는 이렇게 편안하게 재단하기 위해서 일부러 재단을 또 H라인 그 원단을 종이를 잘라버리면 다음에 또 떠야 되잖아요.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이중 수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앞판 만들었고요. 자, 이제 아까 뒷판 만들어 놓은 것도 여기 똑같이 2cm 들어가는 거, 스커트 폭이 디자인에 따라서 조정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해서 2cm 된 다음에 여기서 5cm죠? 이렇게 늘려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재단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치마 밑단 끝선이에요. 접히는 선. 저기서 2cm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단할 때 약간 삐뚤삐뚤 하잖아요.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어차피 박는 선은 요술펜을 그려갖고 똑바로 만들어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앞판, 뒷판을 재단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매 재단하겠습니다. 패턴이고요. 자, 이것도 쭉 내려서 이렇게 핀을 꽂아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꼭 여기 그 식서 방향의 맨 끝은 절대로 원단을 사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원단을 잘라내는 부분이에요. 꼭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원단 끝에서 재단하실 때 항상 4cm 정도 내지 4cm 내지 3cm 정도 끝에서 들어가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푸서 끝부분은 원단이 못 쓰는 원단이에요. 못 쓰는 원단이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 이제 끝에도 오그라지지 않게 정확하게 이렇게 서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밑단 부분, 스커트 밑단, 타이트 밑단 부분 설명드렸잖아요. 소매 요 밑단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매 밑단 아까도 제가 금방 설명드렸듯이 여기가 소매가 꺾이는 선이잖아요. 꺾이는 선인데 여기서 접혀져서 올라갔을 때 소매 부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꺾여져서 올라갔을 때는 소매 부리가 넓거든요. 여기 소매 끝이. 그래서 여기 끝에서는 항상 소매에 따라서 넓게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재단 갑니다. 자, 이게 소매 부분은 곡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소매 부분은 그냥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곡선이 그대로 나오도록 조금 천천히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급하게 자르다 보면은 톱니바퀴밖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가위 잡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가위 잡을 때 저는 이렇게 잡을 때는, 얇은 원단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잡고요. 조금 두꺼운 원단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힘을 여기에서 엄청나게 잘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그냥 가위 잡으실 때는 재단할 때 이렇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가위 이렇게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을 잘 받아서 가위의 손질임이 굉장히 좋거든요. 꼭 이렇게 가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는 가위 이렇게 잡아요. 여러분들 왜 여기서
궁금하신 게 왜 소매는 2cm를 주는데 왜 1cm를 줬냐고 1.2cm 줬거든요. 그 이유는 이 소매는 제 소매거든요. 제가 맨날 만들어 입는 소매라 패턴이 이미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매는 제가 가봉할 필요가 없어요. 소매가 거의 소매통이 거의 잘 맞거든요. 그래서 완성선을 1.2cm만 준 겁니다. 보통은 여러분들 하실 때는 2cm 주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중심 부분. 중심 부분 가위밥 주는 거 패턴에도 꼭 들어가 있죠? 꼭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여기 진짜로 들어가는 부분, 옆에 사이로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여기다 하나 또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소매가 이쪽이 앞입니다. 이쪽이. 잠시만요. 제가 소매를 한번 잡아봐서. 이쪽이 소매가 앞이거든요. 앞에 부분에도 소매 표시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를 우리는 이제 전문용어로 가위밥을 준다고 하는데 꼭 가위를 줘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느 재단을 가더라도 대량 생산을 가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꼭 소매를 앞뒤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앞판에 꼭 소매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소매산에 표시를 꼭 해줘야 돼요. 가위밥을 줘야 돼요. 세모로 가위밥을 꼭 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만 하시게 되면은 소매 재단은 다 끝났고요. 꼭 여기 표시가 없잖아요. 아니라는 표시 꼭 이렇게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니라는 표시를 색깔 표시를 해놔야지 나중에 소매를 바꿀 때 뒤집어 바꿀 일이 없거든요. 이렇게 겉감은 표시가 없어요. 안감에다 이렇게 안감 표시를 안쪽 표시를 꼭 해줍니다. 자, 소매를 그려볼 건데요. 여기서 7cm 정도 들어와서요. 여기서 1cm 정도 요것도 이게 그림을 그냥 그려주세요. 천천히 1cm 정도 들어오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여기는 이제 소매산이 될 부분입니다. 1cm 되게 들어오시고요. 그려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cm 정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5번 미싱으로 박아줄 부분을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꼭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소매통 넓이는 한쪽만 그려주시면 돼요. 양쪽 다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꺾어지는 부분도 꼭 이렇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소매는요, 양쪽을 표시를 안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소매를 이렇게 박을 때 이렇게 해서 박잖아요. 우리가 미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만 보고 미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나 필요가 없겠죠. 똑같이 시접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시접 그릴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접 그릴 때 소매산 7cm 떨어져서 그림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쪽만 그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원단 재단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부속품 재단이 있습니다. 원단 부속품인데요. 여기에는 원단 부속품이 뭐가 들어가냐면 원피스에는 목선만 들어갑니다. 목선. 그래서 목선을 앞뒤 목선을 펴줍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재단이 다 끝난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또 꼭 여기서도 표시를 해줄 때 이거는 겉감이고요. 이 안감에 이렇게 표시, 아까 제가 해놓은 표시가 있잖아요. 꼭 이거를 꼭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부속품을 뜰 때도. 자, 부속품은 오늘 이거는 목선만 들어갑니다. 자, 목선, 원피스. 목선을 뜰 때는요, 패턴에서 뜨실 필요가 없어요. 부속품을 여러분이 정말 편하고 제대로 뜨시려고 하면은 원단을 만들어 재단해 놓은 원단을 가지고 부속품을 뜨셔야지 그 부속품이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여기 꼭 중심 부분을 정말 잘 맞추셔야 돼요. 접어진 부분. 이거는 지금 앞뒤판이 접어졌잖아요. 앞판이잖아요. 대칭이 돼 있잖아요. 이 대칭이 돼 있는 부분을 똑같이 정말 이거 표시를 아주 딱 맞게 시침핀을 꽂아줍니다. 시침핀을 꽂아준 다음에 이걸 요거만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깨에서 이렇게 똑같이만 잘라주시면 돼요. 이게 부속품은요, 패턴을 가지고 해더라도 또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원단을 가지고 부속품을 뜨게 되면은 부속품이 전혀 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이지 제대로 부속품을 가장 잘 맞게 뜨는 방법은
다 만들어진 재단된 원단을 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본을 떠서 부속품을 만드는 게 세상에서 가장 부속품을 정확하게 뜨는 방법이에요. 자, 부속품이 됐죠? 이렇게 됐으면 이걸 띄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로 여기서는 어깨에서는 여기서는 5cm 5cm요. 5cm. 그리고 여기 앞에서는 8cm 8cm를 하셔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이렇게 요거는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예쁜 금을 그리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는 5cm, 여기는 8cm입니다. 이렇게 그 부분을 그대로 잘라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거 안쪽 꼭 그렇게 표시해 줍니다. 안쪽 이렇게 해야지 뒤집히지가 않습니다. 꼭 표시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앞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판 부속품을 뜰게요. 뒷판 부속품 이게 어디서 나올지 미리 한번 재주는 게 좋습니다. 자, 뒷판은 중심이 잘라져 있죠. 왜냐하면 지퍼 때문에 뒷판이 이렇게 잘라져 있잖아요. 뒷판이 이렇게 잘라져 있잖아요. 그러면 부속품도 잘라서 뜨셔야 돼요. 그래서 뒷판을 할 때 자, 한 겹만 대고 이렇게 해줍니다. 자, 한 겹만 대고 하실 때 이것도 똑같이 하기 위해서는 시침핀을 한번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자, 맨 먼저 어깨 재단하고요. 그리고 목선 똑같이 재단해 주셔야 돼요. 목선 똑같이 목선 재단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핀을 꽂고요. 자, 어깨는 아까 몇 cm 해줬죠? 5cm 해줬잖아요. 어깨 5cm. 자, 똑같이 맞아야 돼요. 어깨는 5cm. 그리고 여기는 아까 저기 8cm 해줬잖아요. 8cm.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선을 예쁘게 이런 자가 없어요. 똑같이 이렇게 이 선을 만드는 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뒷판 부속품을 해줬는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표시해주고요. 여기는 표시가 없잖아요. 꼭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뒤판이 안 바뀌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원단이 뭐뭐가 됐냐 하면은 앞판, 뒷판, 소매, 부속품. 이거는 이제 앞목으로 들어갈 거고요. 앞목. 요거는 이제 뒷목. 이게 여러분들도 이제 헷갈리시게 되면은 여기가 뒷중심인지 어깨 중심인지 잘 모르잖아요. 어깨 중심은 5cm 해준 데가 어깨 중심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요게 부속품이에요. 원피스에서는 요 부속품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싱을 뜨게 되는데요. 재단이 다 안 끝났습니다. 아직. 자, 싱을 뜨게 되는데 싱은 요런 이제 아사싱, 요게 아사싱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싱이 풀이 붙여진 데가 있어요. 꺼끌꺼끌한 데가 풀이 붙여진 데고요. 맨질맨질한 데가 풀이 안 붙여진 거예요. 풀이 안 붙여진 데가 겉이고요. 풀이 붙여진 데가 안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쪽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를 저 같은 경우는 헷갈리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이게 헷갈리면 큰일 나거든요. 풀이 붙여진 쪽이 안쪽이거든요. 안쪽에다가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표시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헷갈려서 뒤집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것도 양쪽이 항상 재단은요, 양쪽이 대칭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 몸이 양쪽의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딱 표시를 하셔서 이렇게 해서 반을 접습니다. 반을 접어서 이거 꼭 잊지 마시는 게 여기를 중심은
무슨 수를 써도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중심에는 밑가시를 하고 난 다음에 중심에다 표시를 하나 가위밥을 주세요. 그럼 이게 왜 가위로 이런 표시를 해주냐면 원단이 틀어지지가 않거든요. 원단이 그대로 있어서 표시가 아주 항상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꼭 맞춰주셔야 돼요. 똑같이 맞춰서 중심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반 접은 부분을 핀을 꽂아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뒷판은 자 뒷판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뒷판은 떨어지는 부분에서 이렇게 핀을 꽂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재단해 주면 됩니다. 목선 그래서 하나 떴고요. 심은 다 떴습니다. 심은 다 떴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심을 떠야 되냐면 어느 옷이든 소매가 앞판이든 뒷판이든 이 소매가 바이어스 부분이기 때문에 늘어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를 심을 딱 붙여주면 소매가 굉장히 예쁘게 딱 맞습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소매 싱을 붙여줍니다. 소매 싱 떠줍니다. 소매. 자, 여기 요 부분만 떠주면 되는 거예요. 소매 싱은 요 부분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요 부분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싱을 떠주는 겁니다. 자, 이것도 그대로 몸판에 놓고요. 양쪽이에요. 두 개를 해주셔야 돼요. 양쪽 소매를 붙여야 되니까. 자, 이렇게 똑같이. 자, 이게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랐죠? 이렇게 자르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야. 쭉 해서 2cm 간격. 자, 2cm 간격으로 똑바로 잘라줍니다. 이쁘게 곡선이 살짝 들어가게. 자, 2cm 간격으로. 자,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냐면 뒷목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앞목을 하나 자릅니다. 앞판 소매 싱을 재단을 합니다. 앞판 싱 저도 금방 했다가 NG가 났는데요. 왜 그러냐면 한 겹만 잘랐어요. 밑에 싱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재단하실 때 싱이 양쪽에 두 군데가 꼭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cm. 자,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앞판 싱입니다. 앞판 싱. 요거를 할 때 앞판을 싱을 할 때 앞판에다가 이렇게 묻어 놓고요. 왜냐면 안 없어지게. 좀 뒷판에다 싱은 요 뒷판에다가 또 묻어 줍니다. 아까 자꾸 조금 해서 도망가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앞판 싱에다 묻어 둡니다. 이제 싱을 하러 갈 거예요. 자, 싱을 60cm 길이에다가 가로는 2.5cm 간격으로 지퍼에다가 달을 싱을 잘라놨어요. 이렇게 자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판에다가 싱을 붙이러 갈게요. 싱을 붙여보면은 이 싱의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싱 붙이러 갑니다. 다리미질로 갑니다. 자, 싱을 붙이실 때는요, 여기 지퍼 부분에 먼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미리 해놓은 이 가위바 표시가 있어요. 가위바 표시에서 5cm 정도 더 내려와서 이렇게 싱을 붙여줍니다. 5cm 정도 내려와서 싱을 끝에다 딱 붙여줍니다. 이거 2.5cm 간격으로 자른 거예요. 이거를 붙여줘야지
지퍼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박힙니다. 어느 원피스든 간에요. 이 콘솔 지퍼를 박을 때는 여기다 꼭 심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해서 양쪽에다 붙여줍니다. 남는 부분은 이제 잘라주시고요. 딱 붙게 스팀으로 해서 완벽하게 딱 붙여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다가 심을 다림질을 할 때 어느 원단은요 이미 여기는 다림질을 다 해놨으니까 이게 울지를 않는데요, 벌써 줄기 시작하는 원단은 이거 여기에다만 심을 붙여도 여기가 막 울고 그러거든요. 자, 심을 여기다 뒷판에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목선, 자, 이건 앞뒤판을 잘 맞춰서 늘어나지 않게, 여기는 원단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늘어날 수가 있어서 앞뒤판을 잘 맞춰줍니다. 앞뒤판을 맞추지 않으면은 원단이 안쪽은 작고 안쪽은 넓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를 붙일 때 요령은 이 풀 부분 있죠. 이게 표시한 부분, 표시해 놨잖아요. 우리가 아까 표시해 놓은 부분을 속으로 붙입니다. 이렇게 딱 붙게. 풀이 있잖아요. 풀. 자, 그래서 딱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붙이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뒷판 아까 싱 떠놓은 거 있잖아요. 뒷판 싱을 또 이 목선에다 붙여줍니다. 목선도 늘어나면 안 되거든요. 자, 목선에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붙였죠. 싱을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아주 싱 붙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게, 이 부분은 아주 집중 관리거든요. 어느 옷을 만들던 간에 싱을 재단을 해서 이 재단 순서는 아주 바뀌지 않은 겁니다. 꼭 이렇게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목선 부분, 소매 부분, 어느 옷이든 간에 목선하고 소매 부분은 싱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팀하고 같이 붙여주시면 좋아요. 제가 계속 스팀을 넣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뒷판은 완벽하게 싱이 다 붙여졌어요. 뒷판. 자, 그 다음에 앞판을 갑니다. 여러분 싱 붙일 때 보시면 여기 표시된 부분이 있죠? 이쪽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이쪽이 안쪽이니까. 이게 겉에는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안쪽으로 들어갈 부분만 제가 잔뜩 그림을 그려놨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고 제대로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초보자분들이나 아무리 초보자 아닌 분들도 한 중견 정도 아주 고수가 아닌 다음에는 앞판 겉판 다 바꾸거든요. 목선하고 소매선 요것만 붙이면 싱은 다 붙였습니다. 앞판 뒷판 다 붙인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아주 소매도 예쁘게 되고 목선도 예쁘게 되고, 이 싱이 붙여져야지 아주 옷이 완벽하게 잡아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빳빳하게 아주 예쁘게 아주 메이크업 하는 거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싱 붙이는 거예요. 자,